불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이제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는 그냥 단순히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어떤 의미 있는 활동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뭐 싱큐베이션도 있고 빡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즘에 웅이사님이랑 윤PD님이랑 이제 우리가 곰돌이 두 명에서 곰둘이라 그러거든요. 곰둘이 하는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는 프로젝트가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 Changes X Best Self, 이제 Changes Best Self 이제 프로젝트인데 거기서 이제 좀 리마커블한 사례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이랑 이 이야기를 나누면은 여러분들한테 자극이 팍팍 되고 동기부여가 팍팍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지금 찍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거기 이제 지원자가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웅이사님이랑 이제 윤PD님이랑 상의를 해갖고 이제 뭐 상생, 여러분 간의 상생, 어떤 이제 콤비네이션, 다양성 이런 걸 다 고려해갖고 그다음에 여기서 리마커블한 사례가 나오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제 영상 제작도 되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뽑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갑자기 웅이사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형 혹시 이분 형 친구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름이 되게 특이한 친구여갖고 웅이사도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웅이사님도 만나본 적이 있어갖고 형 친구분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 친구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 실제 친구예요. 왜냐면 여러분 뭐 이런 거 하면 뭐 제 친구라서 뽑아줄 것 같죠? 저는 거의 어떤 프로젝트에도 웬만해도 관여를 하지를 않습니다. 다 그 프로젝트마다 그룹장, 뭐 웅이사님, 김팀장님, PD님들이 알아서 하지 저는 그냥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없다 정도만 알지 저는 웬만하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웅이사님이 그분을 뽑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자기개발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신 박사님 친구가 거기 지원한 게 뭐가 특이한 건가요? 이 친구 스펙을 제가 알려드리면은 이 친구는 사실 이제 대학원 생활백서에 패널로 나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퍼듀에서 이제 퍼듀가 전작가가 한 이제 20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요. 13위, 14위 이렇게 하고 뭐 12에서 20위 하는 학교, 어떤 데는 뭐 10위권 안에도 든다고 나오는데 아무튼 세계 최고 명문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미국에서 학석, 박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삼성 SDS에서 컨설팅을 하다가 하버드 MBA 갑니다. 스펙이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그래서 하버드 MBA를 졸업을 하고 현재는 모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영어도 완벽하게 할 줄 알고 심지어 중국어도 잘해요. 못하는 게 없는 친구고 심지어 인성도 좋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렇게 잘났는데 인성까지 좋은 친구는 솔직히 드물어요. 뭐 이렇게 잘난 친구 자체가 드뭅니다. 뭐 공학 박사에 하버드 MBA니까 뭐 자총용 500호 뭐 이런 식으로 스펙을 다 만들어 놓은 친구예요. 실제로 능력치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이런 친구가 여러분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정신 나간 분이 자기 개발 필요 없다 그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친구가 체인저스 베셀프에 지원을 해서 뽑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자기 개발을 하는 거고 심지어 이런 모임까지 참석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누군가는 뭐 영어만 잘해도 소원이 없겠다, 중국어만 잘해도 소원이 없겠다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어, 중국어를 다 잘하고 뭐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뭐 공학 박사에 하버드 MBA 졸업생 스펙으로 따지면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빠지지 않을 사람인데 거의 전 세계 진짜 상위 랭크로 0.01%에 들 것 같은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서 진짜 체인저스 베스트셀프 프로젝트 지원을 했을까?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때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빡독 X 신박사 TV를 할 때 이제 저희가 그걸 쓰죠. 프레젠톡을 쓰니까 트렌드를 조사할 수가 있어요. 경향성에 대해서 조사할 수가 있는데 거기 오신 분들 소득을 저희가 물어봤어요. 익명이니까 원래 소득을 물어보는 건 좀 금기시돼 있잖아요. 타부시돼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근데 이게 익명이니까 다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몇 억부터 나왔어요? 소득이 5억인 분도 거기에 빡독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누군진 밝히진 않으셨어요. 4억인 분도 있었고 3억인 분은 밝히셨어요. 자기는 마케팅업을 한다. 그 다음에 2억인 분도 끝나고 저한테 귓속말로 제가 2억이었습니다 말하셨습니다. 1억
5천? 그 아내분이랑 합쳐서 1억 5천인 분도 있고. 그냥 평균 이제 소득이 막 3, 4천 분인 입장인 분에서 와, 저 사람들은 진짜 먹고 살 만한데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돈을 뭐 2억 벌고 3억 벌고 뭐 10억 벌고 100억 벌고 그러면 무조건 행복한 일만 있을까요? 그다음에 인생이 계속 탄탄대로 이렇게 순탄하게만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동물이죠? 적응의 동물입니다. 적응의 동물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핵심, 진짜 이 순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베스트셀프에서 중요한 한 대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뭐다? 인생에는 순환이 있어요.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왜 잘 될 자리냐? 선순환의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능력이 뛰어난데 또 자기 개발을 해. 그럼 더 뛰어나죠. 그럼 또 자기 개발을 해. 이런 식으로 선순환의 구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무한하게 성장하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순환 구조에서 말씀드린 게 선순환, 악순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순환에 들어갔다가 포화 구간에 들어가면은 적응의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무기력에 누구나 빠지고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때 뭐예요? 그때 내가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도메인,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서 새로운 선순환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 저보다 훨씬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버드 MBA 가라면 지금 합격이 안 돼요. 왜냐면 하버드 MBA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다 TO가 있어요. 동양인 TO 이런 게 TO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노력을 해도 하버드 MBA에 들어갈 확률이 되게 희박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공돌이 베이스고 제 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완전 공돌이 백그라운드인데 정통 공돌이 백그라운드 그걸 뚫고 또 하버드 MBA까지 갔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정말 박학다식한 친구예요. 의지도 되게 강하고. 근데 이런 친구가 어때요? 이런 친구도 뭔가 적응이 된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내가 또 새로운 선순환 과정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이 친구는 저랑 가끔 만나서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실제로요. 바쁜 와중에서도 저희 집 근처까지 찾아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자기 이제 회사 운영하는 것도 얘기도 하고 팀장으로서 회사 운영하는 것도 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고 항상 좋을 수가 없고 항상 나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훨씬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나쁜 기간은 노력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오래가고 좋은 기간은 짧게 느껴집니다. 왜? 잃는 게 훨씬 크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일단은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선순환에 들어갈 거냐 악순환에 들어갈 거냐 이거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죠. 악순환에서 들어가지 않게 탈출을 해야 되고 발악을 해서 선순환의 구간으로 뛰어 들어가야겠죠. 잘 될 자리 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어느 정도 내 성장의 포화 구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도메인으로 갈아탈 것인가. 그때 또다시 어떤 선순환의 구조, 어떤 악순환의 구조를 피하고 슬럼프라는 게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악순환이라는 피드백의 고리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선순환의 구조에 들어갈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걸 잘 알고 실천을 잘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누구도 매일같이 매 시간, 매 초,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한 번만 노력을 해서 뭔가를 통과하면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 게 꿈 깨셔야 됩니다. 망상이에요. 망상. 그래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의 사례를 보면서 제 친구가 모험 프로젝트에 들어온 거 이 베스트셀프, 이게 워크북이라서 한번 이거를 제대로 해내고 나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조건 바뀐다니까요. 무조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장담한다니까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무조건 바뀌어요. 왜? 써보고 그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한 대목, 이제 그냥 카테고리만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이 코치 마이크가 얼마나 내공이 깊냐면은 제가 말했죠. 그 누구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받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매니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소챕터가 있어요. 소챕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강조한 거를 똑같이 말해요. 마음 챙김, 호흡 연습. 저는 이거 최대 수혜자라니까요. 어제도 채아 잘 때 옆에서 어떻죠? 복식 호흡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복식 호흡할 때는 잡념이 싹 사라져요. 복식 호흡을 하면 진짜 좋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마음 챙김을 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자세한 강론들이 이 마음 챙김을 왜 해야 되는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운동.
여러분, 저 어저께도 달리기 했고 오늘도 이거 영상 찍자마자 바로 뛰러 나갈 겁니다. 요즘에는 오랜만에 뛰어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온몸이 쑤셔요. 근데도 또 뛰러 나갈 겁니다. 왜? 우리 이용승 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운동에서 얻는 효과를 알약으로 만들어서 먹으면은 의사들 다 망한다. 그 정도로 운동은 대단하다고 말하죠. 진짜 여러분, 운동은 만병통치약에 가깝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에 맞춰서 잘 한다면 가장 가까워요. 부작용이 없고. 저는 뛰러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뭐 설명을 자세히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좋아요. 3번. 당신의 삶을 기념하는 리추어예요. 리추어. 의식.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어떤 심리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 없어서 그렇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벤트가 많아요. 이벤트가 많아요. 뭐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있고 모도 있고 뭐 배낭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그냥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삶이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얘기는 여기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당신의 삶을 기념했을 때 어떻게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효과가 있는지 설명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기념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저랑 고 작가님이랑 정말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한 거 방송에서 수면 습관을 정리할 이 챕터가 제일 길어요. 여러분 고수들은 다 그렇게 공부하고 이 챕터가 제일 깁니다. 이 소챕터에서 아래 챕터에서 이 챕터가 제일 깁니다. 방금 제가 이용승 원장님이랑 채팅했는데 그 매슈워크 박사 책, 그 잠 왜 자야 되는가 그 책이 있어요. 원장님이 그 책이 좀 어렵고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건강탐험 대해서 잠 시리즈 한번 하자 그럴 거예요. 원장님은 자기는 졸그 의학을 하나 만들어야겠대요. 건강 사명체를 우리만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대요. 자기는요. 너무 책이 좋았대요. 근데 그 책이 조금 어렵고 두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용승 원장님이랑 건강탐험 대해서 제가 고 작가님이랑은 좀 못 본 부분을 잠을 조금 더 전문가랑 가정의학과 전문이랑 제가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 진짜 잘 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5번 이거 디지털 디톡스예요.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라.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라. 6번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져라요. 이렇게 6가지가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서 유도 시각화 기법. 이 책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강론이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매니징 할 때 여러분 이거를 따라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따라해서 믿져야 본전이 뭐가 있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조금 잃는 거? 그게 안티프레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티프레질은 안 잃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투자했을 때 이만큼 얻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책 읽고 따라해봤는데 복식호흡 했는데 갑자기 막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케이스라니까요. 저는 복식호흡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마음 챙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데 안 해요. 백날 봐도 이거 10,000명 지금 이제 신박사 TV는 미니멈 거의 시청자가 6,000명이에요. 6,000명이 봐도 600명도 안 하실 거예요. 왜?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끄덕이기만 하고 안 해. 우리가 하는 건 끄덕임, 이게 목관절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득이 3억인 사람도 빡떡 엑석에 와서 소득이 5억인 사람도 산부인과 의사 전문의 선생님들도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랑 부부랑 합쳐서 소득이 2억에 가까운 분도 소득이 분명히 남들이 봤을 때 일반인이 봤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봤을 때 소득이 넘쳐나는 사람들도 어때요?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선순환에 들어가면 잘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순환은 언제나 포화가 일어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포화가 끝나는 구조에서는 또 새로운 선순환을 찾아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정확히 몰라도 체감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체인저스 베셀프 프로젝트에 지원했다고요? 제 친구인데 그 친구 집도 잘 살아요. 심지어 집도 잘 살아서 문제가 없는데 자기를 다시 관리하고 모티베이션하게 해서 여러분 동기부여가 계속 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안 그럽니다. 미친놈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어때요? 동기는 죽습니다. 다시 펌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박사 TV를 매일 찍는 이유가 6,000명 중에 오늘 300명은 동기 펌핑 받으시겠지 하고 찍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이사님도 만나고 와이프한테도 그래요. 이 신박사 TV는 언제 그만 찍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저는 맨날 해요. 쉽지가 않거든요. 매일 찍는다는 게.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찍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멀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도 이게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졸꾸러기 10만 양명설이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니멈 졸꾸러기, 진성 졸꾸러기가 10,000명이 양성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계속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은 못 찍어도 상당히 오랜 시간 찍을 거예요. 제 기력이 있는 한 찍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제가 힘이 될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진짜 이게 앞으로 프로젝트가 계속 있을 거예요. 베스트셀프는요. 오늘도 제가 이제 스트레스 부분 읽어드렸죠.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목표 달성 7가지 단계 읽어드렸고, 저는 여러분 이거 사신 분들 반자, 최고자 그려보셨어요? 안 그린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것만 그려봐도 도움이 돼요. 고 작가님도 저랑 똑같은 얘기 뭐 있는지 알아요? 반자를 그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고 작가님이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인데 본인도 그러면서 자기의 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잘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데 안 잘하시는 분은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래도 여러분도 꼭 베스트셀프 읽어보시고, 이거는 워크북이라고 그랬죠? 실천해 보십시오. 일단 써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많이 바뀔 겁니다. 제 친구 빵빵이 체인저스 베스트셀프에서 또 새로운 어떤 활력을 얻어가길 기대하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짜 잘 되셨으면 제가 좋겠다고 응원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가 정말 성과가 좋고 호응이 좋으면은 제가 곰둘 꼬셔갖고 웅이사님이랑 윤PD님 꼬셔갖고 1기, 2기, 3기로 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